을 봅시다.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란 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뿌리에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랬어. 증산작용이란 뭐냐? 우리는 잎에서 대부분 엽록체가 있고 거기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때 물을 재료로 쓰는데 뿌리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물이 올라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그게 뭐냐면 증산작용이에요. 자, 증산작용 뭐냐?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증발해서 흩어질 산이에요. 증발해서 흩어지는 작용이에요. 자, 식물체 속의 물이 액체물이 기체 수증기 H2O로 변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선생님이 기공이란 말을 했을 거야. 자, 잎의 주로 뒷면에 많이 있는 기공, 기체의 구멍이다 해서 기공, 구멍 공자 써서 기공을 통해서 물론 잎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증산작용이에요. 액체물이 수증기로 기공을 통해서 잎에 많이 있는 구멍인데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 때문에 이게 수증기로 나가려는 현상 때문에 뿌리에 액체물이 잎까지 끌어올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기공이라고 했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자, 기공이라 했는데 기체 구멍 공짜야. 기체 구멍이라는 거야. 자, 잎의 표면에 있는 구멍을 말해요. 자, 이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에 많습니다. 뒷면에만 있는 건 아니야. 앞면에도 있고 있는데 주로 잎 뒷면에 많다. 자, 잎 앞면은 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높으니까 뒷면보다 기공이 잎의 앞면에 많다면 상태 변화, 물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훨씬 빨리 일어나서 수분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식물이 물 부족하게 되니까 뒷면에, 그래도 조금 더 온도가 낮은 뒷면에 기공이 많고, 항상 잎에 뒷면에만 많은 건 아니고 수생식물, 연꽃 같은 연잎 같은 것들은 잎의 뒷면은 물과 닫아 있으니까 기체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잎 같은 수생식물들은 잎의 앞면에 많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식물들, 지상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기공이 잎의 뒷면에 많다. 이때 기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잎의 뒷면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잎 이쪽 단면을 쫙 썰어서 보면은 잎의 앞면에 이렇게 표피 조직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 같이 생긴 울타리 조직 있고, 해면 조직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잎 뒷면 쪽인데 뒷면 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기공이라는 거예요. 기공. 여기로 기체가 출입해. 우리가 아는 수증기, 광합성에 필요한 CO2,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나오는 O2,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 출입하는 통로라는 기체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잎 뒷면에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잎 뒷면을 한번 그려볼게. 일부분을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여기가 그 기체 구멍이야, 기체 구멍. 근데 그 기체 구멍이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요렇게. 여기가 기공이고, 이 기체 구멍을 싸고 있는, 여기는 좀 두껍다고 해서 이렇게 좀 칠해줘. 두꺼워. 여기 이 세포를 구멍을 싸고 있는 변의 세포라 해서 이거를 공변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그냥 표피에 있는 세포들에서 표피세포라고 해요. 자, 근데 이 표피세포들이랑, 자, 너는 1학년 때, 1학기 때 식물의 5개 배우면서, 자, 식물계는, 자, 무조건 일단 핵막이 있는 핵을 가지고 있죠. 원핵세포 빼고는 다 핵막이 있는 뚜렷한 핵을 갖고 있어. 식물세포의 세포들은 다 이렇게 핵을 갖고 있고, 이 빨간 게 다 핵이야, 핵. 핵을 갖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공변세포, 이 녀석들은, 자, 색깔이 초록색이지. 엽록소가 있다는 거죠. 엽록체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엽록체가 있다는 거는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엽록체고, 표피세포는 투명하네요. 엽록체가 없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표피세포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거는 핵이다. 네, 이렇게 그러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공변세포하고 그 주변에 표피세포를 그린 거야. 뭐 주변에 계속 있겠죠. 뭐 계속 있어. 근데 일부분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기공을,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공이란 것은 주로 잎 뒷면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기공이란 것은 기체 구멍이다. 뭐 우리가 아는 수증기 H2O 기체 상태. 자, 그 다음에 O2, CO2 같은 기체 등이 드나드는 통로이다. 자, 그랬을 때 이 공변세포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공변세포라는 것은, 자,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예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2개의 세포.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다. 그 말이야. 요거는 특징이 엽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다는 거죠.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이거 두껍게 그리라 했지. 두껍게. 안쪽 세포벽이, 자, 식물계 할 때 식물계는 세포벽을 가지는 특징이 있어. 세포가. 안쪽 세포벽이, 자,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 그 다음에 이게 공변세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표피세포는 식물의 뒷면에 투명한 껍질을 벗겨보면 공변세포고 표피세포인데, 표피세포는 보다시피 엽록체가 없다.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없어서, 자, 엽록소도 없으니까 투명하고, 얘는 광합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자, 원리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원리. 자, 일단 기공을 통해서, 자, H2O가 기체 상태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가? 자, 기공이 열릴 때는 낮이에요, 낮. 낮에 기체가 빠져나간다는 거야. 낮에 빠져나간다. 이거는 일단 설명을 들으세요. 낮에 빠져나간다는데 그건 뭐야?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고, 그러면 이 엽록체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면은,
광합성을 하려면 얘는 CO2하고 H2O를 사용해 가지고, 자, CO2하고 H2O를 사용해 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데, 이 포도당을 막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전환해 놓아서 여기 낮 동안에는 녹말로 저장해서 지금 놔둔다 했죠. 그러면은 얘는 막 광합성을 하니까,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니까 이 세포는 녹말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겠죠. 녹말의 농도가 높아져. 주변 세포들은 뭐 광합성을 안 하니까 녹말이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더 농도가 낮겠죠.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자, 물은 자기가 이 농도 차이가 나는 꼴을 못 봐요. 자, 이거를 이제 물의 삼투작용이라고 하는데, 지가 농도를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 삼투작용 또는 삼투현상이라고 하는데, 물은 이런 식물세포 내에서 삼투작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더 고농도라는 거예요. 고농도. 여기 공변세포가 여기 주변의 표피세포보다 저농도야. 그러면 물은 농도를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요거 좀 내가 희석시켜 줘야겠는데 하고 주변의 표피세포에서 물이 막 들어와요. 물이 들어온다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농도의 녹말을 갖고 있는 얘를 농도를 좀 떨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삼투작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물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공변세포가 지금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아주 좀 두꺼운 상태로. 풍선같이. 길쭉한 풍선같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주변에서 막 얘가 이제 엽록체가 녹말을 만들어갖고 고농도가 돼가지고 얘가 주변에서 농도 맞춰야겠다, 얘 희석시켜야겠다고 물이 여기로 막 들어와. 이 풍선이 물풍선이라고 생각하면 팽팽해지겠지. 팽팽해지는데 여기가 고무벽이 두껍다고 생각해봐. 두꺼운 데는 덜 늘어나겠죠. 밖에 얍실한 데가 잘 늘어나겠죠. 자, 얍실한 데가 뭐 한 10cm 늘어날 때 여기 두꺼운 데는 1cm 밖에 안 늘어난다고 해봐. 자, 그러면 여기는 한 1cm 늘어났고 10cm 늘어난 데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이 된다는 거야. 물이 빵빵하게 들어오면 안쪽 세포벽이 두꺼웠고, 여기는 별로 안 늘어나고 여기는 얇으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길이가 여기는 한 10cm 더 증가해야 되고 여기는 1cm 증가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낮 동안에는 자, 물이 막 삼투작용으로 들어와가지고 농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난 농도 차이 나는 꼴을 못 보겠어. 이게 불의 성질이야. 식물세포에서. 그래가지고 물이 막 농도를 맞춰주려고 녹말이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녹말은 아까 선생님이 막 포도당이 여러 개 막 연결될 때 있잖아. 이 세포가 이렇게 큰 게 통과는 할 수 없고 물같이 조그만 분자들만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거의 삼투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물이 막 들어와서 농도를 맞추는 거야. 막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물이 막 열심히 들어옵니다. 열심히 들어오고 이 물은 또 광합성에 이용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이 막 사용돼서 녹말이 만들어지면은 농도가 높아지니까 계속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얘가 이렇게 팽팽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겠어요? 기공이 열린 상태야. 열린 상태. 이렇게 해서 기공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갖고 여기로는 뭐예요? 필요한 막 기체들이 출입을 하고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저 뿌리 쪽에 물이 증발하려고 하죠. 증발. 자연스럽게 증발하려고 올라오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도 쓰면서 수증기로 날아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밤이 됐어. 기공이 닫혀요, 밤에는. 어째 닫히냐? 인자 어쩐댔어. 밤이 되면은 이 녹말을 자기가 필요한 형태, 뭐 설탕 같은 형태로 바꿔갖고 식물에 필요한 곳곳으로 보내준다고 했죠. 체관이라는 관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변세포에서 녹말 농도가 낮아져요. 녹말 농도가 떨어지고
다시 농도가 낮아져. 이게 저농도로 돼. 뭐 물이 내가 들어왔는데 있을 필요가 없네 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야. 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얘가 나가고 있는데 농도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 공변 세포가 다시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제 기공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수증기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증산작용이 밤에는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기공의 개폐로 구멍이 열려있을 때 막 더울 때는 자, 뭐예요? 우리가 상태 변화에서 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물은 액체로 뿌리에 많이 있었는데 이 물이 온도를 이 기체가 되는 상태는 열을 어떻게 돼요? 열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야. 막 낮에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증발이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거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어떤 상태죠? 이거를 기화라고 하죠. 기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자, 기화라는 상태가 일어날 때는 선생님이 뭘 했어? 이렇게 위로 갈 때는 다 열을 흡수한댔죠. 열을 흡수해요. 자, 그래서 이 기화가 일어날 때는 자, 뭐 뿌리 속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막 더우니까 자, 열을 흡수해서 기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의 식물체의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자,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식물체의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걸 방지해줘요. 식물체의 온도가 막 여름에 덥다고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식물체는 광합성량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온도하고 광합성량이 이렇게 이 40도씨 정도 이하에서는 광합성량이 급감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자기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증산작용은 식물의 체온이 막 더운 날에도 너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줘요. 이런 기화열 흡수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상태 변화에서 자, 1학년 2학기 때 잘 배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증산작용의 조절은 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서 증산작용량도 조절이 된다. 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공변세포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빛이 있을 때 이때는 야외라면 낮이겠죠. 낮에는 자, 공변세포에서 엽록체가 있는 공변세포에서 광합성 결과 자, 세포의 녹말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주변의 표피세포들보다 세포의 농도가 높아진다. 자, 그래서 주변 세포에서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온다. 이 물은 계속 광합성에 쓰이면서 줄어드는 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변 세포는 팽팽하게 저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이거를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변 세포가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팽창하는데 자, 안쪽 세포벽이 더 두꺼운 게 공변 세포의 특징이랬어요. 그래서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얇은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나서 바깥쪽으로 휘어진 모양이 된다. 자, 그러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 이때 그럼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온도가 높은 날이면 날일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빛이 없을 때 밤이죠.
밤에는 기공이 닫힌댔어. 밤에는 광합성 산물이 녹말이 어떤 필요한 형태, 설탕 같은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체관을 타고 이동한다. 필요한 곳들로 다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세포의 농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물이 여기가 저농도가 되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죠. 그러면 공변세포는 다시 수축을 한다. 그러면서 기공이 닫히게 되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이 열려 있으므로, 자, 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이 열려 있죠. CO2도 흡수하고 물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빛이 없는 밤에는 기공이 닫히죠. 자, 기공이 닫혀서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 쓸데없는 수분 손실을 방지한다는 거야. 괜히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를 방지한다는 거죠. 이 부분부터는 지금 돼 있나? 여기까지.